이명박이 살고 있는 강남 합동역 6번 출구 인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명박을 많이 잊고 살았는데 이제 박근혜를 응징해서 파면시키고 구속시켰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차례 아닙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된 원인도 이명박이라는 국민 사기범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그냥 놔둔다면 우리 역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또 제2, 3의 이명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이명박의 4대강 비리를 온몸으로 막다가 국회의원직을 사표까지 낸 그 유원일 전 의원을 모시고 지금 이명박 집 앞에 와서 이명박의 잘못을 사실적인 어떤 팩트에 의한 그런 것을 짚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이명박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명박 심판행동본부 대표고요. 우리 유 의원께서는 과거에 4대강을 반대하다가 그 사표까지 의원직 사퇴를 했죠. 그런 온몸을 막다 경찰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셨죠. 예.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4대강 현장에서 예. 이렇게 서로 충돌이 있어서 전과자까지도 있습니다. 벌금까지 받고 있어요. 영광이래요. 그래도 이명박 전과 14번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원지가 있는 이명박의 비리나 이런 토벌이 당연히 있어야 우리가 역사가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공정사회가 그린다는 여론이 기둥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받고 지금 현재는 또한 사법정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다음은 이명박이다 라는 게 국민의 상당히 그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게 실패한 정부고 또 국민을 아프게 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압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히 가장 큰 걸로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산비리, 또한 자원외교, 또 내국동 사저,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BBK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가 아닌 어떤 이명박의 구체적인 잘못을 좀 팩트에 의해서 조목조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러면 특히 4대강 사업, 국민혈세 22조라고 했지만 실제 30조를 쏟아부어서 온 강을 파헤쳤습니다. 4대강 사업의 기본적인 그들의 얘기는 재방기, 두 번째 맑은 물 만든다고 그랬죠. 수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 이게 네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그걸 강제로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있는 그러니까 보가 만들어진 지금 한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제 그건 전부 다 허구다. 첫째, 4대강의 환경기세 재방기가 됐느냐. 원래 4대강 본류에서는 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제도 수질을 좋게 한다. 그건 사실 4대강이 완전히 녹조로 또한 완전 오염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도 4대강을 몇 번 갔지만 큰빛 이끼벌레, 또한 녹조, 또 썩어버린 강, 이 정화가 되지 않는 강을 봤기 때문에 수질 개선도 결국은 아니었다.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추산하면 일자리를 30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는 5만 4천 개도 안 됐습니다. 일자리가. 이거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구적으로 30만 개가 일자리가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이제
강강이다. 근데 4대 강가에 가보십시오. 무슨 강강입니까? 전부 불만무성합니다. 4대 강사업 결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4대 강사업이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자기가 시인하고 4대 강사업은 내가 실패한 사업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리더로서의 그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딱 꿀먹은 머리로 4대강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저에게 같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니네들 말이야 4당 되면 니네들은 다 끝나는 거야. 얼마나 멋있고 좋을지 니네들 나을 거야. 그때 니네들은 완전히 진보 진영, 니네들은 설 자리가 없어. 근데 정치 끝이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랬습니까? 4대강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고 또 국민의 가슴까지 파괴하고 우리 미래까지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또 복구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반성과 유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그 자원외교. 사실 국민의 세금 갖다가 전부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각기 가서 어떻게 그런 자원외교를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방산비리. 안보 얘기하는데 안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안보입니다. 남북관계는 꼬일대로 꼬여서 지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남북관계 또 외교관계 해외에서 하는 관계 또 재난관계 안전관계 모두가 무너져버린 국가 이상을 무너지게 한 기본을 만든 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내곡동 사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가 지금 있지만 내곡동 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또 거기에 대해 연관된 내용들이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사저를 이제 팔았던 그 요정의 그 한식집 주인과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BBK 엊그저께 제가 그 김경준이 출소하는 날 제가 천안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청주예군교도소에서 김경준을 직접 만나고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경준과의 인척 그 지인 관계입니다. 가까운 지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경준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에 뭐 죄가 없다고 하지만 똑같은 뭐한데 주범은 빠지고 종범만이 이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국민이 웃을 일이죠. 지금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판이 얼마나 억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그 재판이 BBK 재판입니다. 전혀 피고인 다른 말은 수용되지 않았어요. 특히 거기에 있는 변호인까지도 대단히 재판부가 억압을 하고 또한 그 모멸을 줬던 그런 재판이 BBK 재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원흉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그 잘못을 가려나갈 겁니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가려나가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가 지금 현재 구속된 박근혜가 왜 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어떤 그 현직에 문제가 있으면 전직을 쳐가지고 인기를 많이 하고 이명박은 심지어 노무현 정부를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정치적 타살까지 하면서 인기 많이 하려는 그런 집도 벌렸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에 대해서 입도 뻥커다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문재인 안철수가 유력 후보인데 후보 중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이명박 처벌이 가능하다 보는데 그 후보들 중에 누가 이명박 그 어떤 처벌에 적합한 후보인지 그 부분에 좀 말씀 주세요.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딱 한 후보만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게 무엇입니까? 쌓을 적자 패수배입니다. 나쁜 악습이 쌓인 게 적폐입니다. 이걸 청산하자. 이게 얘기 아닙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주장하는 후보는 유일하죠. 그리고 또 MB의 4대강 문제는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의지가 좀 안 보입니다. 그리고 MB 아바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그 토론회장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건 자기가 선언한 거 아닙니까? 나 MB 아바타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4대강 같은 경우도 연 관리비가 8천억에서 1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앞으로 이제 복원한다면 이제 수백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30조를 쓰고 또 거기다가 5년 동안 5조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년이면 2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이자, 또 들어가는 비용, 이 모든 국민의 기회비용을 4대강 하나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뭐 방산비리 같은 건 한 번에 일회성이었습니다. 자원 내교도 일회성이었어요. 그 예산 낭비가. 하지만 4대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 낭비가. 그렇기 때문에 4대강의 문제는 MB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사회적, 도덕적, 또 정치적, 또 인간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명박 심판행동본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하고 민주당 그 문재인 캠프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명박 처벌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달라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밝혔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공문 보낸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통령 될 사람이 그 이명박 그 어떤 비리에 대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자료가 정부 안에 있으리라 봅니다. 사법기관도 충분히 자료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또 국가기관이 그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면 어떤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저기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죠. 거기든가 거기에서 그 5개 건설 회사죠. 해가지고 그 500억씩 박영준이 이제 주재해서 500억씩 예산 증액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설계 변경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500억씩 해준 겁니다. 그럼 2,500억이 하루 아침에 조찬해서 이루어져 버린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또 어질러 놓은 세상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탄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비치지 말고 나오지 말아야지. 왜 얼굴 쳐들고 빤빤하게 돌아다닙니까? 내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50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거 이명박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고 이번에 그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시키는데 썼던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거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수사기관에 맡길 일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게 촉구를 하는 것이 국민이 할 일이에요. 수사기관이 그 잘못된 거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미흡하다면 특검을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돼 있으라 봅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현 정권에서 후 정권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수사기관에 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정치권이 힘을 보태서 수사기관에게 힘을 주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당한 겁니다. 힘을 보태주고 의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 유 전 의원께서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이명박 비리 특기를 지금 맺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영입이 되면서 이제 보장받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 회복하고 또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게 파악하는데 이제 그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이제 뭐 국정자문단장을 이렇게 저한테 그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로 앞서는 게 아니라 그때 저한테 임무가 부여된다면 그건 성실해야 되겠죠. 그 특위에 참여는 일반 국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 신청만 하면은 예. 특위에, 어떤 일정 부분은 네,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4대강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또 MD가 지금 실정을 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느끼고
진심으로 그걸 느낀다면 그들은 누구든 환영하고 결격 사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투기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대강 비리 조사위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걸 지금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오늘 회의 과정에서 저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파트에서 이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신 모든 국민 여러분, 사실 저희는 정권에 의해서 많이 속아왔습니다. 특히 4대강은 거짓으로 일관된 사업입니다. 또 자원외교, 또 방산비리, 이 보따리입니다. 국민 혈세를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국가에 낸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쓴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희는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서 주십시오. 나서지 않고 잠자고 숨 쉬지 않는 그런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